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예쁜 아이를 출산한 새내기 엄마입니다. 저에게는 다정한 남편과 또 인품이 좋으신 시어머니가 계세요.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시댁은 형편이 좋은 편이에요. 시어머니가 사업을 하시는데 수완이 좋으세요. 그래서 저희 신혼집도 시어머니께서 사주셨고요. 친정엄마는 어릴 때부터 저와 남동생을 차별하면서 키웠어요. 아빠는 중립이었지만 방관에 가까웠죠. 항상 남동생 케어는 제가 해야 했고 남동생이 어디서 다쳐오기라도 하면 제가 대신 매를 맞았어요. 남동생이랑 싸우기라도 하는 날에는 빨가벗고 쫓겨나거나 저녁밥을 굶기 일쑤였죠. 저는 친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조건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인생 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남동생은 원래 머리가 나쁜 데다가 양아치들이랑 몰려다니며 노는 걸 좋아해서 성적은 항상 전교 꼴등이었고요. 저는 항상 전교 상위권이었는데도 엄마는 저한테 여자가 공부 잘해서 어디다 쓰냐고 하셨죠. 제가 아무리 1등 성적을 받아가도 엄마는 남동생만 감싸고 놀았어요. 싸우다가 다친 남동생 데리고 경찰서에 병원에 이곳저곳 다니느라 제 성적 한 번도 칭찬해 주신 적도 없었고요. 저는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서울대나 국립대에 지원했지만 성적이 그 정도까진 아니어서 대학에 떨어졌어요. 겨우 한 곳 혹시나 해서 넣은 서울의 사립대학교에 붙었지만요. 문제는 등록금이 너무 비쌌다는 거예요. 저는 명문대 붙으면 등록금 정도는 엄마가 내주실 줄 알았는데 그 돈으로 남동생 공부시키겠다고 돈 없다고 하대요. 다행히 아빠께서 몰래 입학금을 내주셨어요. 나머지는 장학금에 밤낮 과외 알바를 해서 등록금을 벌었네요. 다행히 제가 명문대에서도 높은 학과여서 과외만 해도 큰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제가 등록금 달란 소리 없이 대학을 다니니까 엄마가 제가 과외에서 돈 버는 걸 알아채고 돈 내놓으라고 엄청 난리를 쳤어요. 아빠가 입학금 내준 걸 알고는 이자까지 붙여서 갚으라고. 돈은 아빠가 내줬는데 엄마한테 돈을 갚으라고요. 엄마의 닥달에 저는 과외하며 용돈 벌고 집에도 보태느라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면서 6년 만에 대학을 겨우 졸업했어요. 대학 졸업 후 제 지도 교수님께서 저를 지인의 회사에 추천서를 써주셔서 좋은 취업 자리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제 사수와 사랑에 빠졌죠. 제 사수인 남자 대리는 저와는 다르게 좋은 집안에서 사랑만 받고 자란 남자였어요. 1년 정도 사귀었을 때 결혼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비밀을 말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다니는 회사 회장의 외손주였던 거예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사원수가 500명 정도 되는 중견 기업이었던지라 사수의 집은 어느 정도 부자였고 저는 남자친구인 사수의 배경이 부담스러웠어요.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날도 저같이 미움만 받고 자란 애가 저 집에 인사를 가도 되는지 싶었죠. 그렇지만 남자친구 집안에서는 제 대학만 보고 제가 잘난 집안 딸인 줄 아시더라고요. 너무 예쁘다며 우리 며느리로 들어오면 참 좋겠다고 똑똑하고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셨죠. 나중에 알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냥 저만 보고 예뻐해 주신 거라는 걸. 저는 결혼 날짜를 잡고 저희 친정에도 인사 가자는 남친에게 그때서야 다 털어놓았어요. 저희 집안에서 저는 미운 오리 새끼였다는 걸요. 남친은 네가 인연 끊고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하겠다.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겠다는 인사는 드리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러자고 했어요. 친정에서는 남편을 거의 돈으로 보더군요. 남편의 시계, 정장 등등 행색을 쭉 스캔하더니 집에 돈 좀 있냐고 묻더라고요. 정말 친엄마지만 너무 창피했어요. 우리 딸 시집 보내면 우리 집에 뭐 해줄 거냐고 그것부터 묻는데 정말 엄마는 남편이 돌아가고 난 뒤에 저한테 네가 뭔 재주로 저런 부잣집 도련님을 꼬셨냐고 하더라고요. 그게 친모가 딸에게 할 말인가요? 그러면서 네 남편 재산 어느 정도 되냐고 남동생이랑 제 남편 될 사람 돈 뜯어낼 궁리나 하고 앉아있었네요. 남동생은 매형 타고 온 차가 얼마짜린지 아냐면서 누나랑 결혼하면 자기도 저 정도 되는 외제차 한 대 뽑아야겠다는 둥 자기 사업자금 투자 좀 받아야겠다는 둥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길래 무시하고 말았어요. 설마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줄 몰랐죠. 결혼 날짜 잡고 식장도 예약하고 신혼여행이랑 웨딩드레스, 예복 보러 다니면서 참 많이 행복했어요. 제가 모아둔 돈은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래도 예단비로 시어머니께 내밀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그 돈 얼마나 힘들게 모은 건지 알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돈밖에 모르는 우리 엄마만 보며 자란 저는 어머니의 배려에 많이 놀랐죠. 시어머니는 제게 그 돈은 결혼 후에 제 비상금으로 갖고 있으라고 하고 1억인 든 통장을 하나 주셨어요. 이걸로 결혼
발언하면서 네가 사고 싶은 것들 사라고요. 정말 제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는지 너무 과분했죠. 그리고 이 돈으로 혼술을 하려고 했는데 제 방에 돈이라도 있나 뒤지던 남동생한테 통장을 딱 걸리고 말았어요. 남동생은 바로 엄마에게 일러 바쳤고 엄마는 저보고 요망하다고 1억이나 있으면서 자기들 돈 달라고 하는 거 다 모른 척 했냐고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만큼 키워놔서 네가 그런 집에 시집 가는 거니까 이건 자기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시어머니가 주신 거라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래도 소용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혼수는 해가야 하니 5천만 주겠다고 했네요. 그러니 저더러 싸가지 없다고 하면서 5천만 원은 낼름 받아갔어요. 그런데 그걸로도 끝이 아니었네요. 저 몰래 남친에게 결혼 얘기 상의하자고 남친을 불러내서 친정집 리모델링 해달라, 김치 냉장고 사달라, 별별 삥을 다 뜯었더라고요. 나중에 안 거지만요. 남친은 그래도 장모님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해달라는 것들 다 사줬다고 하네요. 저는 나중에야 듣고 그런 걸 왜 해주냐고, 내가 5천만 원이나 주고 왔는데 저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화를 냈네요. 남친은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시어머니가 마련해주신 고급 아파트에 들어가 신혼살림을 차리고 저는 친정에는 가급적 가지 않았고 남편과 시어머니 사랑만 받으며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했어요. 엄마랑 못 해본 것들 시어머니랑 하면서 엄마와 딸처럼 지냈고요. 어머니랑 호텔 사우나도 같이 가고 마사지도 받고 백화점에서 봄옷, 여름옷도 같이 쇼핑하고 온갖 보석들, 금부치까지 예쁘다며 저에게 다 사주셨고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귀한 음식들까지 절 데리고 다니시며 사주셨어요. 딸이 갖고 싶었는데 이제 소원 풀었다고 하시면서 부담 갖지 말라고 하시는 시어머니가 진짜 엄마 같았죠. 그 사이 저는 소중한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시어머니께 제일 먼저 알렸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친정 엄마처럼 기뻐하시면서 또 걱정을 하셨어요. 임신 출산은 여자 몸에 참 안 좋은 거라면서 우리 며느리 힘들어서 어쩌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임신 축하한다고 튼튼하다는 외제차 한 대를 선물해 주셨네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니 식탁 위에 또 다른 자동차 계약서가 놓여있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에게 이게 뭐냐고 하니 말을 안 해요. 느낌이 안 좋았죠. 저는 바로 친정에게 전화 걸어서 차 샀냐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 너무 뻔뻔스레 당연히 받을 만하니까 받은 거라고 나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시어머니 만나고 있을 동안 제 남편 회사의 남동생이랑 친정엄마가 찾아가 차 한 대 뽑아달라고 괴롭힌 모양이에요. 남편은 남들 보는 눈도 있고 하도 졸라대서 바로 가서 차를 계약했다고 해요. 그것도 외제차를요. 기가 막혀서 이제 저 집 식구들한테 단 한 푼도 안 줘도 된다고 했어요. 나는 저 집에 살면서 이만큼 해줄 정도로 받은 것도 없다. 이제 그만하라고요. 제가 너무 심각하게 말하면서 울기까지 하니까 남편은 그제서야 자기가 미안하다고 너 편하게 해주려고 그런 건데 네가 그렇게 싫으면 더는 친정에 지원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다 일단락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유산기가 있어서 임신 초기에는 집에서 거의 누워만 있었어요. 가사 도우미 이모가 집안일을 해주고 저는 아기가 혹시라도 유산될까봐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데도 못 나가고 있었는데요. 친정 식구들이 갑자기 저희 집에 들이닥쳤네요. 아랫배가 땡땡 뭉친 제가 힘겨워하는 걸 본체 만체 하면서 남동생 걱정부터 하는 친정엄마. 네 동생 이제 30 바라보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취준생으로 둘 거냐. 사돈집이 그렇게 빵빵한 집안인데 얘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더 뭘 도와주냐고. 돈도 줄 만큼 줬고 차도 사줬는데 했더니 그깟 돈 몇천 갖고 뭘 그렇게 생색이냐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더 뭘 바라냐고 물었죠. 그러니 사돈이랑 맞는 수준이 있는 건데 작은 회사 하나 차려서 사장 소리라도 듣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대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남동생 가리키면서 제가 뭘 할 줄 안다고 무슨 회사를 차려서 사장 소리를 듣겠냐고 비아냥거렸더니 남동생이 갑자기 성질이 났는지 제 머리채를 잡고 쌍욕을 했어요. 이 미친년이 네가 시집 하나 잘 가놓고 자기를 걔 무시하냐며 지는 시집 잘 가서 침대에 누워서 식모나 부리며 사는데 자기는 왜 사업 못하게 하냐고 제 머리를 잡고 마구 흔들었어요. 저는 뱃속에 아기가 잘못될까봐 필사적으로 배를 가렸고 그걸 본 남동생이 네 새끼 밟아 죽여버릴까 이러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남동생 머리를 누군가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욕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 이 개만도 못한 새끼야. 어디서 임신한 지 누나를 패. 동생이라고 좀 오냐오냐 해줬더니 주제를 모르고 나대고 지랄이야. 병신 같은 새끼. 너무 놀랐어요. 남편이 그런 상스러운 욕을 한 거. 그리고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그리고 남편은 남동생 얼굴이 피떡이 될 때까지 미친 듯이 계속 때렸어요. 옆에서 엄마는 고소하겠다고. 돈 많으니 때리는 거냐고. 어디서 귀한 집 아들을 때리냐고 난리를 쳤고, 남편은 정말 너무하신다고. 똑같은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을 어떻게 이렇게 차별하시냐. 이런 가족이면 없는 게 낫다. 다신 보고 살지 말자며 친정 식구들을 내쫓았어요. 저는 바로 응급실로 갔고 아기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아기는 별 이상이 없었고 남편을 보며 꺼이꺼이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이런 거지 같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미안하고 창피하다고요. 시어머니도 얘기를 들으셨는지 어느새 제 옆에 와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2번 다신 그 집안이랑 얽히지 않고 살자고 하셨고 남편은 남동생에게 계약해준 차도 사람을 시켜서 바로 가져왔네요. 남동생이 자기 차를 왜 뺏어가냐며 신고하겠다고 발악을 했다지만 계약자가 남편이어서 소용없을 거라네요. 그리고 남편은 저희 집에 방법용으로 있는 홈카메라를 경찰과 담당 변호사한테 보냈고 진단서도 뗐어요. 그 집 식구들 접근 금지 요청을 할 생각으로요. 그게 다 몇 달 전 얘기네요. 친정 식구들은 제가 준 돈은 벌써 남동생이 노름으로 다 날려먹었고요. 저는 시어머니 사시는 집에 들어와서 맘 편히 산후조리를 하고 있어요. 이 집은 친정에서도 몰라 안전하네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저랑 제 아기는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어릴 때는 사랑받지 못했던 거 이제 와서 이렇게 큰 사랑으로 보답받는구나 싶네요.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니께 더 잘할 생각이에요. 앞으로 저희 4식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